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 아마 유치원 다니셨 분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 만난 태극기, 또 태극기 그리는 시간도 있었고, 태극기 개양하는 일도 학교에서 주번 담당으로 했었고, 그렇게 만나온 태극기. 또 1년이면 몇 번 만나죠, 우리가. 태극기를 보시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냥 그 시간에 멍청하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우리나라 국기니까 또 축구할 때는 외국하고 축구할 때 태극기와 애국가가 우러나올 때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또 영화 속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등등 볼 때는 막 애국심이, 언젠가 한번은 꼭 태극기를 강의하고 싶었어요. 나를 위해서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또 이 태극기 속에 우주 생성의 원리와 삶의 이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우주 생성의 원리를 기억하고 삶의 규칙들이 저렇게 되어 있구나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그런 국기. 전 세계에서 이런 국기 없어요. 자, 그럼 태극기가 어디서 왔나? 언제고? 물건을 하나 만나면 이거 어디서 왔지?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 사이트를 만나면 이거 어디서 왔지? 스마트폰을 만나면 이거 어디서 왔지? 언제고? 전기를 만나면 이거 어디서 왔지? 전자를 만나면 어디서 왔지? 언제고? 이 물음은. 왜? 우리는 물었거든요. 나는 어디서 왔지? 왜 왔지? 나는 또 어디로 가지? 이런 물음들은 모든 것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조화 그림을 만났어요. 그럼 이 그림이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그림이 어디서 왔지? 이 그림이 어디서 왔지? 하면 이게 사실화, 나무를 사실적으로 그린 데서 시작했구나. 근데 어느 날 생략을 시작해요. 뭐 세로를 생략하든가 가로를 생략하든가 그러면서 몇 년 주기로 그림이 바뀌어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몇 년이지만 한 십몇 년 사이에 이 두 개를 딱 갖다 놓으면 하나는 나무 그린 거고 하나는 빨강, 파랑, 노랑의 조화를 그리는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 근데 여기서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연결을 지을 때 그 통쾌함이라는 것은 이게 이런 거로구나. 이게 길을 아는 거지, 길을. 응.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왔지? 이 옷이 어디서 왔지? 이 안경이 어디서 왔지? 그래서 교양의 시작은 역사예요. 그래서 이건희 물음법에도 나오잖아요. 물건을 하나 만나면 이 물건이 어디서 왔는가? 고객의 관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가? 그럼 태극기를 만났어? 이 태극기 어디서 왔지? 그럼 우리는 보통 박영효가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을 때 국기가 필요하다니까 가져가 만들어서 갖고 가라고 고종 황제가 얘기를 하니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박영효가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물어야 돼. 그때 물음이. 무언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태극기가 그냥 박영효가 그랬대. 그냥 뭐 어떤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야, 배 안에서 국기가 있는데 우리가 국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배 안에서 그렸대. 근데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태극기인데 배 안에서 쑥싹쑥싹 해서 뭐 매달았대? 아니에요. 박영호가 쓱싹쓱싹 그렸다 한다 한들 봤을 거라는 거지. 들었을 거라는 거지.
지금 우리의 태극기는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자,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여기에서 왔어요. 이런 국기가 있었어요. 이 국기가 뭐냐면 조선 왕기야, 왕기. 조선 왕의 깃발이었어. 이걸 조선시대 때 써왔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태극기가 되는 거지. 자, 요것이 태극이 옛날은 이렇게 그랬어요. 주돈이가 태극론을 정리를 하는데 이 태극론은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무국이 태극이다. 이 말은 무국이 태극이다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가 당나라 때 불교와 하이브리드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융합이 돼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무국이 태극이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냥 태극이야. 근데 불교를 딱 접하고 주돈이가 스님 생활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바꾼 거야. 공즉시색 무국이 태극이다 해서 태극론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 태극이라는 말도 주돈이가 만들었냐?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오제 시절,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망오제 시절에 삼황 때, 삼황이라면 누구예요? 복희씨, 신농씨, 복희씨는 하늘을 담당하는 신이고 또 반인, 반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반신, 아니 반인, 반수야. 반은 사람이고 반은 뭐요? 짐승이야, 짐승.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로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은 반인, 반수예요. 거기서 하늘을 들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아,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 를 알아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기 시작한 사람을 반인, 반신이 되는 거지. 그 기점을 만들려고 하는 게 깨어나기 알아차리기예요. 저로서는 종교에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자, 주돈이가 그를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태극의 이론이, 음양의 이론이, 활교의 이론이 전해오고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사망오제 시절에 하늘을 담당했던 복희씨, 또 땅을 담당했다고 하는 농사를 담당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신농씨, 또 사람을 관장했다고 하는 여화씨. 좀 비슷하지 않아? 여화, 여호와. 응? 또 그렇게 언어에 유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래서 근데 재밌잖아요. 천지인, 하늘을 담당하는 복희씨, 땅을 담당하는 신농씨, 사람을 담당하는 여화씨, 천지인, 머리, 가슴, 배. 그러니까 이것이 사망오해 시절부터 이 원리를 아는 거지. 근데 그 복희씨가 이 하늘의 이론을 정리를 알아서 사람들한테 전해줬는데 그 전해준 게 뭐냐? 태극, 음양, 오행, 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은 불교 국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유교 국가를 만들잖아요. 유교 국가를 만드는데 조선은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가 특히 세계사, 바깥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 고백 중에 하나 구절이 쫙 나오는 구절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조선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특이한 나라가 뭐냐면 왕을 공부시키는 나라야. 왕을. 아니 왕자 시절에는 모르겠어. 왕자 시절에는 모르겠는데 왕이 돼도 경연을 해야 돼. 강의를 들어야 돼. 문답을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나쁜 왕이야. 그럼 그때 뭐 배웠냐? 주자학을 배우는 거야. 주자학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신하들한테 근데 신하들보다 공부 잘한 왕만 신하들보다 공부 잘해서 탁월한 왕만 멋진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또 하나는 천재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 천재. 영조대왕. 이 두 사람만 대왕자를 붙였다. 왜? 이 두 사람은 신하들보다 더 똘똘해요. 더 공부를 많이 했어. 더 잘 알아. 이게 나머지 왕들은 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만드냐? 이방원이 만드는 거거든요. 왕자를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정말 빡세게 가르치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교 국가야, 주자학이야, 전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때 왕의 기록, 우주 창조의 원리, 중국으로부터 전해지는 그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퇴계 이황이 그린 성악도의 태극도설에 이게 나온다고, 요 그림이 나온다고, 요 그림이. 이 양이 교차되는 거야. 반은 양이고 반은 음이고. 그 다음에 8괴가 있어요. 8괴. 그래서 요 양이 요렇게 갔어. 요렇게. 자, 요것을 단순화하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자, 8개 복잡하니까 이것을 딱 이렇게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박영효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조선의 왕기를 보고 조선의 왕기를 간단하게 그린 거죠. 거기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만들어져요. 자, 무국이라는 것은 극이 없다, 한이 없다, 끝이 없다. 공이다 이거지. 공에 태극이 여기 있어. 태극 여기 점이 하나. 그것이 음양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강은 양이야. 파랑은 음이에요. 이것은 밝음이고 이것은 어둠이에요. 이것이 플러스면 이것은 마이너스예요. 이것이 낮이면 이것이 밤이에요. 자, 밤이 깊으면, 밤이 많으면 낮이 짧아지고 밤이 짧아질수록 뭐가 돼요? 낮이 길어져요. 낮이 길어지면 밤이 짧아져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늘 이 원 안에는 같아. 24시간이야. 하루가 24시간인데 낮과 밤의 길이의 차이는 늘 있어. 요즘 과학이 밝히겠지만 하루에 1초씩 길어진 1분씩 길어진다고 그러죠. 1분씩 짧아지고 1분씩 길어지고. 지금은 이제 동지가 지났기 때문에 하루에 1분씩 낮이 길어져. 양의 기운으로 바뀌어. 양의 기운이 극치가 될 때가 단오야, 단오. 그래서 단오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춘 분날은 똑같은 날이고.
그리고 그게 가장 극치를 이루는 게 하지다.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원리가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더 가면 이것이 남자고 이것이 여자면 집안도 평안하려면 남여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힘을 발휘하자면 여자가 약간 줄어들고 여자가 힘을 발휘하도록 남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될 때가 서로 또 균등을 맞출 때는 맞추고 이럴 때가 가정이 평화롭다. 평등하다. 균형이 맞았다. 왜? 모든 움직임은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자, 왜 병이 났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균형을 맞추려고 설사해요. 자, 열이 나요. 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려. 왜? 그게 너무 크면 네가 큰 병이 와요. 그래서 열을 내게 했어요. 자, 기침을 하게 해요. 왜요? 폐가 너무 안 컸어요. 폐를 키우려고 기침을 하게 해요. 왜? 이 몸은 어떻게든 살으려고. 이 우주는 하나님은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균형을 맞춰서 병이든 건강이든 맞춰가게 만드는 거지. 자, 너무 안 먹었어. 너무 안 먹어서 얘가 못 살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얘가 먹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땡기게. 근데 이제 중독 상태가 되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지 않고 그 장치가 고장이 나서 균형이 깨져서 비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똑같아요.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이제 그만 벌어야 되는데 더 벌으려고 하니까 어느 날 넘쳐서 이것을 다 뺏어가 우주가. 뺏어간다니까. 근데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는 사람들은 우주가 뺏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네. 나눠준다. 미리 뺏어. 그래요. 그것이 적선이야. 그것이 제도적으로 만든 게 11조야. 이런 원리를 아는 거지. 이 주역이 이게 주나라 때 만들었다고 해서 주역이거든요. 역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거야. 주역의 핵심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야. 다 같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시간, 공간, 인간 관계, 이 관계, 시간, 공간, 인간은 하늘, 땅, 사람은 변한다는 거야. 머리, 가슴, 변에는 거의 변한다는 거예요. 부력이 있어, 부력.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아. 이게 주역의 핵심이야. 자, 모든 것은 다 뭐한다? 변한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다?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주역의 핵심. 인생은 이간이다. 삶은 이간이다. 쉽고 간단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십자가는 쉽고 간단하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복잡하고 내가 이 우주의 이치를 어긋나서 사니까 억지로 사니까 복잡하고 그렇지. 저항이 있지. 이 도대로 살면 이치대로 살면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쉽고 간단한 원리가 이제 이 안에 나오는 거야. 자, 하얀 바탕에 그랬다거든. 이제 보통 해석들을 그렇게 태극기 할 때 하얀 바탕이니까 순수하다, 밝다. 그래서 밝다에서 우리나라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달 민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밝은 민족. 그리고 이것이 이제 창조적이다. 그러니까 하얀 바탕 또 백의 민족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하튼 하얀 바탕. 왜 다른 나라 국기들은 색깔 다 칠해져 있는 국기들도 많거든요. 저기 하늘바라님 미국 국기를 미국에서도 성족이라고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성족이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안 얘기를 하지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요. 예. 미국 국기라고 그러지요? 그러겠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족이라고 붙였을 거예요. 다른 나라 다 그냥 국기예요. 자기 나라 국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태극기라고 그래. 태극기야. 그걸 그려놓고 이게 우리나라 국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창조의 생성의 원리와 이치를 또 인간의 삶의 규칙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우리나라 국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니까. 우주 생성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삶의 규칙. 자, 요것은 이걸 좀 지울까 한번. 저기, 예, 다 지워. 예, 다 지워주시고. 자, 8개가 4개로 바뀌었는데, 이 괴를 뭐라고 그러나 이것을 괴라고 그래요, 괴. 괴는 표로 이루어졌어요. 뭐로 이루어졌어요? 표로 이루어졌어. 표 3개로 이루어졌어, 효 3개로. 근데 효는 두 종류예요. 이것은 양이야. 요것은 음이야. 요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개는 이것은 땅, 사람, 하늘. 이것을 뒤바뀌고 하면 요게 2개로 3개를 싸니까 2의 3승이니까 8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2개를 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화천대유 요새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화천대유 봤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게 괴 이름이야. 화천대유. 이게 돈 잘 벌고 평온한 화예요. 근데 걔들 완전 화천대유가 아니고 무슨 벼락 맞았지 지금. 왜? 너무 많이 처먹어서 그래요. 이런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만 먹었어야 돼. 얼마만큼만 먹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 이게 그만 먹을래. 나 무서워서 그만 먹을래. 아니면 빨리 어디로 도망갔던가. 근데 갖고 있다가 지금 걸려서 뺏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도 가고 다 망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개와 요 2개가 만났으니까 8에 2개가 겹쳤으니까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88은 64, 6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을 64개로 해석을 한 거야. 그 중에 4개만 핵심적으로 갖고 논 거예요. 이게 태극기야.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것을 곤, 감이 그렇죠. 이것을 리 그랬어요. 이 건은 뭐예요? 이게 무슨 건자야? 하늘 건자야. 하늘을 말하는 거야. 하늘. 이 곤은 뭐야? 땅곤이야. 지였지. 이 감은 뭐야? 물감이야, 물감. 이게 물이에요, 물. 수요, 수. 물이라고 합시다. 이거 뭐예요? 불이요, 불. 불을 말해. 이것은 뭐예요? 불을 말해. 그럼 이 세상의 생성 원리가 뭘로 나타나요? 하늘로, 공기로. 이게 쉽게 말하면 공기거든. 공기고. 또 뭐예요? 공기, 흙, 물, 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리스 철학 배울 때 4가지 연소, 4가지 요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때 4가지 요소를 뭐라고 그래? 공기, 흙, 물, 불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치를 본 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많이 비슷한 거지. 자, 이거 조금 더 우주의 생성 원리와 삶의 이치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태극기인데 더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절로 말하면 인생은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년은 봄, 여름, 가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생도 봄, 여름, 가을로 겨울로 이루어졌어요. 회사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자 관계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이걸 벗어나 살 길은 없어요.
그걸 이 태극기에다가 부호로 그려 넣은 거야. 그래서 우주의 생성 원리와 삶의 규칙이 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계절로 말하면 뭐에 해당돼? 이것은 봄에 해당이 돼. 고는 뭐에 해당이 돼? 이것은 여름에 해당이 돼. 자, 이것은 겨울에 해당이 돼. 이것은 가을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를 다 보면서 소나 추동이 보여야 돼요. 물, 공기, 바람, 흙이 보여야 돼. 계절도 보이고, 네 가지 원소도 보이고, 네, 그걸 상징하는 그림이니까. 태극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사업이 안 된다. 아니야. 나는 뭔가 또 잘 되려고 그래. 왜? 뭐가 하나 빠져나가면 뭐가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어. 또 뭐가 들어오면 아니야. 뭐가 또 빠져나갈 거야. 이때 이제 우리는 더 성찰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이런 원리가 이 안에 들었다는 거지. 자, 또 갑니다. 여러분들 유교의 핵심이 뭐예요? 인의예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인의예지를 그대로 갖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예지로 문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인하면 무슨 문이지? 인하면 예하면 숭예문, 인하면 흥인지문, 의하면 돈의문, 지하면 홍지문. 그리고 가운데에다 땅 찍은 거야. 그게 보신각이야. 그래서 인의 예지 신. 그러니까 조선이 정말 특이한 나라지. 중국에도 없는.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오냐? 정도전이가 주나라가 부상했던, 주나라 문왕, 무왕, 주공이 부상했던 나라를 정말 디자인해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철인이 될 수는 없다. 왕은 바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겼다가는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 밥도 굶는다. 전쟁도 못 막는다. 그런데 도인이 정치를 하면 돈이는 뽑으면 된다. 뽑으면 된다. 백성들 중에서 길러면 된다. 그래서 정도전이가 꿈꿨던 게 왕도 정치예요. 플라톤이 꿈꿨던 철인 정치야. 근데 참 철인이 정치한다는, 도인이 정치한다는 것은 누구예요? 왕이 정치를 못하게 하고 누가? 신하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누구의 권한이 세져요? 신하의 권한들이 써질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누가 싫어하겠어? 왕이 싫어하겠지. 근데 그때 누가 그걸 알고 이방원이가 정도전인을 죽이는 거야. 그러고서 정도전이가 역적으로 몰리고 조선조 때 정도전 지우기를 하는 거야. 정도전 지우기를. 모든 흔적을 지워내는 거야. 그래서 뭐 영조 때인가 뭐 정조 때인가 하여튼 늦게 이 복권이 되는 거예요. 정도전이. 왜? 조선을 만든 디자이너가, 조선 설립을 만든, 경국대전을 만들고 이름 만든 사람이 그때서나 복권이 되고 이름이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우주 창조의 원리를 나라에다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왕의 깃발로 만드는 게 왕기였는데 그 왕기를 다시 박영호가 태극기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인의 예지로 바꾸면 이것이 예예요. 예. 이것이 숭예문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태극기 속에 참 많이 들으시죠? 자, 곤이니까 곤은 여기는 의야. 의. 인의 예지에서 예의. 예의 있어야 된다 할 때 이 예의예요. 하늘 땅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자, 이 의가 돈의 문이야. 자, 이것이 지야치. 이것이 홍지문이야. 홍지문. 이것이 인이야. 이것이 뭐야? 홍인지문. 흥인지문이 동대문이죠? 흥인지문. 그러니까 태극기 안에 조선 내 서울이 보이고
여기가 보신각이지. 여기가 보신각. 서울이 보이고 추나추동이 보이고 인의예지가 보이고 음양이 있고 태극이 있고 무극이 있고 그래서 이 무극이 0이에요. 태극이 1이야. 음양이 2야. 그 다음에 음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태극이 있다. 다시 말해 하루가 낮과 밤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새벽이 있어. 저녁이 있어. 그래서 예수는 새벽별이라고 그러는 거야. 마호메트는 언제 태어나? 새벽에 태어나. 새벽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삼태극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환극이라고 그래요. 이게 3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서 하나, 둘, 셋, 넷,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0, 1, 2, 3, 4. 이것이 뭐예요? 또 3, 이것이 4, 이것이 5, 이것이 6. 3, 4, 5,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숫자의 핵심, 이 세상의 상징을 수로 표현하려면 0, 1, 2, 3, 4, 5, 6. 이 정도면 다 충분하거든요. 나머지는 보태지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우주의 생성의 원리와 이치, 또 삶의 규칙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이 세상의 구성 요소는 뭘로 되어 있는지 늘 그림 한 장으로 그려낸 깃발, 태극기. 자, 우리는 태극기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공경을 표하고 안고 접고 또 이것을 안고 우리나라가 망해갈 때 자, 이것을 먼저 그리기 전에 또 그렸던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태극기 이렇게 그린 것도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은 8.15 해방 후예요. 지금 우리가 쓴 국기는 8.15 해방 후에 이렇게 완전히 이것을 국기로 하자. 이 간격과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리된 거고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형태가 있었어. 이거 기억나십니까? 보신 적 있죠? 요렇게도 갖고 다니지. 특히 의병 때 이런 걸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러고 왜 이렇게 그렸냐면 우리나라 국기가 없어서 이게 일장기였어요. 일장기 위에다 그린 거야. 일장기는 뭐예요? 빨갛잖아. 빨간 데다가 이렇게 태극을 그려 넣고 사괴를 그려 넣은 거야. 헌곤, 담, 리를 그려놓은 거야. 그래, 이 밑바닥에는 뭐야? 일장기예요, 일장기. 근데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아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깃발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또 의미도 있잖아. 일장기 바탕 위에다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린 거야. 이게 의병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예요. 자, 우리의 역사도 들어있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고 우주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는 기, 태극기. 자, 우리 길이길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또 이야기도 전하고 또 격려할 때 그냥 멍청하게 있지 말고 우주 창조의 원리가 삶의 이치가 우리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또 잘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태극기를 만났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